그러니까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너희가 했었던 거지. 순혈조합도 사실은 중학교 때 하긴 했지만 그 이름을 그냥 순혈이랑 조합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었던 것 뿐이거든. 그리고 팩토리얼 이런 게 좀 새롭게 개념이 들어간 것 뿐이고, 따라서 일단 경우의 수부터 한번 보면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거랑 곱의 법칙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 그냥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두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을 했었어. 두 사건 A랑 B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m가지랑 n가지라고 할 거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 건데, 이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얘를 무료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수를 이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희는 걔를 n 플러스 n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막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런 거지. 어떤 예를 들어 마을을 가는데 A라는 마을에서 이거 A라고 하지 말고 X라는 마을에서 Y라는 마을로 갈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서 Y로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얘를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와 이 세 가지를 더해서 구한다는 거지. 총 5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예제 중에서 그런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라고 하면 그런 거는 3이랑 5가 서로 겹치지 않는 수도 있지만 15 같은 경우, 그러니까 3과 5의 그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들은 사실 겹쳐서 세지게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겹치는 거 빼줬어야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 또는 얘를 구하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는 게 맞았거든. 근데 여기에서 만약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경우의 수를 만약에 L가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 너희는 n 플러스 n 뿐만이 아니라 저 L이라는 것까지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그 우리 3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거 생각해주면 돼. 100 이하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3의 배수인 거 개수 플러스 5의 배수인 거, 그리고 15의 배수는 두 번씩 세졌으니까 15의 배수 빼준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아는 합의 법칙이고, 얘가 이제 저 용어만 안 썼지 사실 저한테 했던 내용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이랑 N가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난다 또는 잇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었는데,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또는 잇따라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너희가 그 두 가지를 곱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시에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동시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연달아 일어나는 케이스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얘가 뭔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거 둘 다 어차피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로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얘는 뭐가 있냐면 저거 똑같은 건데 저게 x, y, z까지 가게 되면 x, y 너희가 x라는 말에서 y를 거쳐 z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길이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 y에서 z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가지수 세 가지와 y에서 z로 가는 가지수 두 가지를 사실은 곱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x에서 y로 가고 그다음 y에서 z로 바로 이어서 가야 우리가 x에서 z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고해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게 경우의 수이고. 그리고 순열도 그냥 바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얘가 그럼 경우의 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순열. 순열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다른 n개의 뭔가 물건이나 대상이 있어. 서로 다른 n개. 그래서 알게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보다는 큰 거,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만큼을 뽑게 되는데 당연히 n개를 넘어갈 수는 없겠지. 뭐 예를 들어 사과 5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개를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 거고 알게를 뽑아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 그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할 거고 표현으로 기호로 NPR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뽑기도 하는데 그 뽑은 대상들을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게 순열이었어. 그리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뽑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사실 곱해서 저 NPR이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의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로 NPR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거 우리 처음에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한다.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너네가 그런 거지. 어떤 ABC라는 3개의 숫자가 있어. 서로 다른 숫자. 근데 그 중에 한 자릿수인데 그거를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잖아.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수는 그거 한 개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겠지. 그럼 만약에 얘를 살짝 바꿔서 5개에서 2개를 뽑았다? 라고 하면 너네는 5, 첫 번째 5가지, 두 번째 4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얘가 지금 우리가 저 기호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얘는 3P2의 개념인 거고 얘는 5P2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NPR, 그럼 쟤를 문자로 바꾼 거잖아. 이거 보면은 5부터 시작해서 2개의 수를 순차적으로 곱하겠다는 거야. 1씩 작아지는 거. 얘는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씩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나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너네 이게 얘에서 얘를 빼면 사실 3이지. 근데 걔보다 하나 큰 수에서 끝이 나지. 얘도 마찬가지야. 3에서 2를 빼면 1인데 그거보다 하나 큰 수에서 끝나는 거야. 얘 끝나는 숫자가. 그러니까 얘는 n에서 r을 뺀 거에다가 플러스 1 한 거만큼까지를 곱하겠다라는 거야. NPR의 개념이. 그래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너네 멱승이라고 해서 그 팩토리얼의 개념을 했다? n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수, 자연수들을 쭉 곱해서 1까지 다 곱한 거를 n의 계승이라고 부르면서 n 팩토리얼 이렇게 불렀었고 그러면 요 수를 우리가 위에서 썼던 지금 NPR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n팩을 n-r 요걸로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이 개념 어떻게 나왔었어?
저 NPR 내가 써있는 식 있지? 거기에다가 위아래다가 똑같이 n-r팩을 곱해봐. 얘가 지금 n-1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 n-r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너네가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가 뭐냐면 n-r일 거거든 지금. 요게 추가로 되는 거야. n-r 해서 쭉 해서 1까지 요거를 내가 추가로 곱할 거고, 대신에 시계 변형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모에도 곱해주는 거지. 1까지 쭉. 그러면은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하나씩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얘보다 하나 작은 건 얘고, 얘보다 하나 작은 건 누구? n-r-1인데 지금 안 쓴 거야. 쭉 해서 1까지 다 곱한 거면 위에 있는 걸 지금 n팩으로 표현할 수 있어. n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n-r팩인 거고.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npr이라는 거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 좀 추가로 하고 가면 n은 뭐랑 똑같아?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쭉 곱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곱해줬겠어? 1까지 다 곱해줬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n 팩토리얼이랑 사실 똑같은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0팩 하나를 정의를 해야 되겠구나. 너는 0팩이 뭐야? 뭐라고 약속해 0팩은? 얘 1이야. 0 팩토리얼이면 0만 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이 아니라 1로 약속을 해놨어 이거는. 그래서 얘는 1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너는 np0은 그럼 뭐겠어? n개 물건이 있어.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는? 한 가지 아니야? 아무것도 안 뽑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뽑는 건 하나라고 할 거고, 만약에 n개가 5개라고 가정하면 5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게 한 가지, 5개 중에 한 개 뽑는 거가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C, D, E 이렇게 총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는 거니까 5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1인 거야. 너네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아래다가 0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여기 R자리에 0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0 대입해 보면은 그냥 이거 n팩이잖아. 그래서 n팩분의 n팩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여기서 이제 쓰이는 R 같은 경우는 0도 가능한 거야. 여기에서는 R이 0도 가능. 그러니까 0부터 n보다 작은 수도. 그다음에 그거는 n보다. 이게 순열의 개념이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유형 1번부터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럼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너네가 예를 들어 1이랑 4가 나오는 거랑 4랑 1이 나오는 게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A 주사위, B 주사위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합해서 5가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1, 4가 나와도 될 거고 2, 3이 나와도 되고 3, 2가 나와도 되고 4, 1이 나와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총 4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어떻게 해주면? 네, 5의 배수였네요. 문제가 5가 아니라 5의 배수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거는 합이 5인 케이스지. 합이 5인 케이스가 4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5의 배수 중에서는 합이 10이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10 되는 거. 작은 수부터 보면은 최소 4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4, 6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5, 5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6, 4 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 4가지고 여기서 3가지니까
우리는 총 7가지다라고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겹치는 게 아예 없는 케이스인 거야. 합의 법칙 생각해주면 돼. 너네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인 경우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우리가 더한 상황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844번.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저거는 뭐를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뭔가 자연수 지금 너네가 그냥 이 무작위로 넣으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문자를 뭐 예를 들어 수를 키워간다거나 또는 줄여가면서 다 세보는 게 편하겠지.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앞에 개수가 크면 내가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입장에서 20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1, 2, 3, 4, 5, 6, 7, 8에서 20까지 가야 되는데 저 z라는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그때는 너네가 최대 6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저 앞에 뭐 x, y 무시하고 생각했을 때. 그치? 그런 식으로 개수가 클수록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수의 개수가 적어지니까 이런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잡아서 보면 얘가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z가.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니? 일단 x가 그냥 일반 자연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1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는 벌써 5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15라는 게 결점이 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여기 최대 숫자가 누구야? y에. 3이면 지금 17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짝수잖아. 근데 17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16까지 만들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8이라는 거지. 그럼 8이면은 여기서 16에다가 3이니까 얘가 1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 우리는 8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z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면 2일 땐 또 역시 1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가 이미 6이라는 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우리가 6이면은 14까지 가능할 거야. 그럼 얘가 7이 끝이냐 했는데 얘를 7로 잡아버리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럼 자연수 안 되지. 그러니까 최대 6까지밖에 안 돼, 얘는. 쭉 해서. 얘가 1이면 얘는 자동으로 지금 3, 5니까는 15 이렇게 되지. 아닌데? 6에다가 2니까 8이니까 12 이렇게 돼서 6이면은 12에다가 6이니까 얘가 2하고 이렇게 끝나겠죠. 그 다음 거 6가지. 이거 특징 보이지? 얘 몇 가지 갈 수 있어? 너 여기 6 들어갈 수 있어, Z에? Z에 6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18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얘 하나만 주더라도 얘는 또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자연수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Z의 최대값은 어디까지냐면 5까지 가능할 거야. 5까지 쭉 해서 5까지 가능하고, 그럼 얘가 5일 때는 15잖아. 그러면은 y가 가질 수 있는 게 1이거나 2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 하면 여기서는 총 2가지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2씩 줄어드는 거 보이지? 8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 이거가 안 맞는데? 얘가 6가지고 얘 2면은 얼마야? 15에다가 2개 하면 19니까 얘가 1이지. 얘가 1이고 얘가 3이지. 8, 6 3일 때 몇 가지 나와? Z가 3일 때 Z 3
9잖아. 그럼 11이니까는 얘가 1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지. 얘 5가지. 그 다음에 얘가 1, 2, 3, 4. 4일 때는 12니까 8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8이 될 수 없으니까는 6까지만 가능하지. 2와 2에서. 3가지. 얘 지금 그 규칙이 안 맞구나. 그래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8, 6, 5, 3, 2 이렇게 돼가지고 총 여기에서는 얘가 10이니까 24 24가지가 총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죠. 네. 848번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러니까 어떤 두 자리 수를 만드는데 이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1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야 돼.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 자리 숫자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홀수인 가지수가 총 몇 가지니? 한 자리 수준 홀수인 5가지밖에 없죠. 네, 5가지. 소수인 거는 몇 개 있어? 2, 3, 5, 7 4가지밖에 없지? 네, 4가지야. 근데 여기 겹쳐도 돼? 이 겹쳐도 돼? 안 돼? 너네 겹치면 안 될 때가 어느 때야? 만약에 얘를 카드를 9장에 뭐 카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땐 겹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앞에서 3을 썼는데 뒤에서 3을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겹쳐도 상관없어. 33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냥 요 홀수 소수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5가지 4가지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20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다음에 4번 유형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양의 공약수의 개수면 결국은 최대 공약수 구해서 그거의 약수 구하면 약수의 총 개수가 되겠지. 하고 420 280이랑 420. 그럼 우리가 공약수 개수 했으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 구하면 되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얘네들의 소인수분해에서 우리 했었잖아. 소인수분해를 각각 해보면 280이라는 거는 4 곱하기 70이지. 2의 세제곱 2랑 5랑 7 8로 40 47에 28 이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420이라는 수는 60 곱하기 7이지. 근데 60이 2, 3, 2의 제곱 3 곱하기 5잖아. 2의 제곱 3 곱하기 5 에다가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는 각 소수 중에서 공통인 소수 중에서도 지수가 작은 게 공약수, 최대 공약수였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3 없고 5, 7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결국 양의 공약수의 개수랑 일치할 거니까 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뭐니?
지수에다 우리 1씩 더했었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얘는 12개다. 지수에 1씩 들어가는 거 왜 그런지 알지? 문제는 이거야. 10이가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2가 한 번 쓰이거나 두 번 쓰이거나 아예 안 쓰이거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거나 2거나 2의 제곱이거나 마찬가지로 3도 안 쓰이거나 3이 한 번 쓰이거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너네가 만들어 보면 실제 이거 곱하면 4지,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12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12의 약수라는 거야. 그 이 6개가 나오게 된 거는 결국 여기에 있는 3가지와 여기에 있는 2가지를 곱하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 3이라는 건 이 지수에다 하나 더하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 2가 아니라 얘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 얘도 1이지만 얘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2개로 계산해서 3 곱하기 2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약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자.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2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854번 1, 2, 3, 4 이 네 가지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네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A1, A2, A3, A4 이렇게 만드는데 AI가 I가 되면 안 된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돼?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니까 그냥 첫째 자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1십, 100, 1000, 1000의 자리에 있는 수를 그냥 A1으로 두겠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은 A1이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지금 I에 1부터 4까지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럼 A1이 1이 아니다라는 거는 첫째 자리에 1이 제외한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요. 그런 식으로 각 자리에는 자기 자신의 숫자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너네 그 수영도 가지치기 같이 이렇게 했었던 거 있지? 아까 우리 그 자연수 개수 순서상 구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어떤 하나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A1 첫 번째 여기 지금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 3, 4야. 근데 2 일단 하나만 해보자. 2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는 자기 자신인 2가 못 들어오는데 2가 이미 여기 있잖아. 그럼 나머지 그냥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얘는 1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3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4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1이면 이제 1, 2는 쓰였으니까 3, 4만 여기다 배열하는데 3, 4 이렇게 놓을 수는 없는 거지. 자기 자신 안 되니까. 그러니까 4, 3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남을 거야. 그 다음에 2, 3이라는 게 쓰였으니까 1, 4가 남아있는데 1, 4는 안 된다는 거지. 4가 또 겹치니까. 그래서 4, 1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2, 4니까 1, 3이 남았는데 3이 자기 자신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 무조건 1이고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총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여기에 3일 때도 있을 거고 여기 4가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방법의 수는 다 동일하게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다 3가지씩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9개다. 그러니까 1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게 쓰였으니까 나머지 3도 4도 다 자기 자신 아닐 때는 다 똑같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야. 3일 때는 여기에 1, 2, 4 이렇게 쓰일 거고 그 다음에는 4이면은 1, 2, 3 아니다. 뭐라는 거야? 4가 쓰였을 때는 지금 1, 2, 3 맞지? 1, 2, 3 3개가 이렇게 놓일 수 있겠지. 그래서 총 3가지 이렇게 나타나게. 그래서 수영도로 해보면 너네가 빠짐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세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항상 어쨌든 경우의 수는 중복이 되거나 빠뜨리면 그냥 그 문제는 날아가잖아. 그거 주의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지불 방법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여기 덥니? 좀 더워? 그다음에 857번. 100원짜리가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전부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또는 일부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라 했고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근데 영원인 경우 제외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 이거 방법과 금액의 차이가 뭐야? 저기서 지금 보면 50원짜리가 3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써서 1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럼 50원 2개를 해서 만들어내는 100원과 100원짜리를 1개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100원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입장에서는 한 가지로 쳐지는 거야. 둘 다 100원이니까. 근데 방법에서는 두 가지인 거야. 그 2개가. 서로 다른 경우에 동전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가 쉽거든. 왜냐면은 각각의 동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만 너네가 고려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100원이 지금 한 개가 있잖아. 100원이 한 개 있으니까 100원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이게 두 가지 케이스겠지. 50원 입장에서는 사용 안 하거나 한 번 사용하거나 두 번 사용하거나 세 번 사용하거나 10원 입장에서는 사용 안 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그럼 이 100원이라는 거는 총 가지수로 보자고 하면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얘는 총 네 가지가 될 거고 얘는 총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동시에 너네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우리는 그 방법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1, 1, 1 이렇게 됐다는 거는 100원 하나, 50원 하나, 10원에서 이렇게 한 가지의 케이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곱해서 방법을 세우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영원 제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000 선택하는 게 영원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8에서 83, 24에서 얘는 23 이렇게 23가지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금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겹치는 금액만 제외를 시키면 돼. 그럼 겹치게 되는 금액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걔를 소거시켜 버리면 되잖아. 지금 50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10원은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이나 100원을 만들 일은 없어. 근데 50원이 3개가 되면서 100원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100원은 하나랑 겹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예 겹쳐지는 일이 없게 너네가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100원을 50원 2개로 바꿔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100원을 50원 2개로 바꾸면 50원이라는 건 이제 총 5개가 돼버렸겠지? 그러면은 0, 1, 2, 3, 4, 5 이렇게 총 가지수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사용 안 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의 가지수는 총 6가지일 거고 이 10원에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니까 이 둘을 곱한 거에서 아까처럼 00이 되는 케이스는 0원이 돼버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빼주면 우리가 총 17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까?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겹쳐지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된다며. 그럼 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야 될까? 이유가 뭘까?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 하나로 바꿔서 100원짜리 두 개, 50원 하나, 10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원이 100원짜리 바꾼다고 얘가 지금 두 개고 50원짜리 한 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저 50원, 1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낼 수 없는 금액이 누가 있어? 얘를 아무거나 들어봐. 그러니까 50원, 10원으로는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만들 수 없는 금액. 이 문제에서는 다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다 되지. 너네 만약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얘 총 3가지고 얘 2가지고 얘 3가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총 18가지잖아. 내가 50원을 잘못 바꾼 게 아니지. 얘 총 5개 되는 거 맞잖아. 5개에다가 2개니까 63 이렇게 들어간 거. 얘도 지금 18이니까 딱 똑같아. 여기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사실 똑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이 하나만 들어보죠. 얘를 그 밑에 것처럼 얘는 둘 다 바꿔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겠다. 예를 들어 예를 하나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2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너네가 그냥 얘를 100원으로 바꿔서 한번 푸는 경우, 그러니까 50원을 100원으로 바꿔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100원짜리가 총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하나가 되고 10원짜리가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만약에 50원짜리로 바꿔서 풀게 되는 경우는 얘를 아예 쉽게 2개로 줘버리자. 얘 2개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얘 없어지지. 얘 없어질 거고 10원짜리 2개 이렇게 잡힐 거고, 100원을 50원짜리로 바꿔서 풀게 되면은 이게 4개로 얘로 바뀔 거니까 50원짜리 6개랑 10원짜리 2개 이렇게 지금 가지고 풀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못 만드는 금액 뭐 있을 것 같아? 지금 얘는 무조건 몇백 원 아니면은 몇백 10원, 몇백 20원까지 이런 종류밖에 못 만들지. 근데 여기서 50원 때문에 60원의 개념이라든가 70원의 개념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170원 이런 금액이 없잖아,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너네가 170원이라는 게 이거 3개에다가 이거 2개 하면 170원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가 있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나타나. 근데 너네가 실제 이렇게 원래 주어진 금액으로 170원 만들 수 있거든. 이거 하나랑 얘 하나, 얘 하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 이거 2개. 그렇게 해서 170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못 만드는 그 금액이 생겨. 그러니까 항상 큰 걸 작은 걸로 바꿔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는 거지. 거기 858번 보면 이거는 너네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 지금 500원 2개랑 그 다음 100원 3개랑 50원 4개. 얘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구나. 왜냐면 100원을 500원으로 바꿀 수 없지. 최대 300원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5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꿀 수는 있지. 왜냐면 4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50, 아니 이제 뭐라는 거야? 50원을 100원으로 바뀌었나요? 100원을 50원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지금 보고서 그 858번처럼 500원을 100원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라고 하면은 모든 큰 돈을 다 작은 돈으로 바꿔서 풀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 근데 내가 그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꿨던 원래 목적이 뭐였어? 원래 이유가 뭐야? 원인이 됐던 게 뭐였어? 똑같은 금액이 생기니까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500원짜리는 굳이 100원짜리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100원짜리가 최대 3개니까 500원을 원래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 겹치는 금액이 원래 없었어,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걔는 바꿀 필요가 없고 대신 50원 두 개가 100원을 만들 수는 있었으니까 50원, 100원 사이의 관계가 겹치는 게 생겨서 100원을 너네 50원짜리를 바꿔서 풀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860번.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너네 잠깐 풀어보고 뒤에도 마지막 여기. 이거는 보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길의 개수가 얘가 4개. A 도시에서 출발을 하여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B에서 D로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A, B, C로 가거나 A, B, C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일단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 A에서 B로 가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인데, 얘가 아까 말했듯이 그 연달아 일어나는 케이스니까 고배 법칙이 적용이 돼서 얘는 총 8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 그다음 D에서 C로 가는 게 4가지 이렇게 있어. 얘도 역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합의 법칙으로 들어가겠지. 총 20가지. 지금 그 아래 문제들 하나씩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5가지 색으로 저 5개 영역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데 중복을 허용하겠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색칠해라 라고 했고 우리가 인접하다라는 개념 변을 공유해야 우리가 인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붙어있는 영역들은 다른 색을 색칠한다고 하면 이런 거 색칠할 때 가장 많이 그 만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애는 B, C, D랑 다 만나고 있지, 인접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인접하는 그 영역의 개수가 많은 자리부터 너네가 색칠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 A라는 지역은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가 있을 거야. 빨주노타 범 중에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B부터는 하나씩 줄어들거나 이제 수가 바뀌게 되는데 B라는 거는 A랑 겹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A랑도 겹치면 안 되고 B랑도 겹치면 안 되지. 그래서 B, C 자리에 색칠되는 거는 3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몇 가지가 와? D 자리에 너네 3가지라고 할 거야?
가지라고 할 거야? 한 가지라고. 세 가지? 얘는 A랑 C랑만 안 겹치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2는 2도 A랑 B랑 안 겹치면 되지. 그럼 얘 세 가지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얼마야? 20에다가 27 이렇게 돼서 얘는 540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많이 겹치는 애부터 색칠을 시작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유형 9번에 보면은 이제 순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867번을 보면 1학년 학생 3명, 1학년 학생 3명이랑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4명이니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하래. 너는 이웃한다라는 게 붙어있다 이런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1학년 저 3명을 1학년들을 5번, 5, 2, 5, 3라고 할게. 얘네는 3명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 2학년 애들을 T1, T2, T3, T4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총 이거 하나로 본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5명을 우리가 배열시키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5명 배열하는 거는 5팩이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가 5자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곱할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한 거는 5원, 5, 2, 5, 3 이렇게 딱 얘네가 이렇게 자리 바꿈 없이 놓여있을 때의 경우의 수만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네끼리 서로 자리 바꿈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 자리 바꿈하는 게 세 자리를 너네가 놓고 배열을 한다고 하면 3가지, 2가지, 1가지겠지. 그래서 얘가 3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한 명으로 봤을 때 전체 배열하는 거고 얘는 그 1학년 애들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동시에 결국은 일어나야 얘네가 7명의 학생들이 다 배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곡으로 들어가면 우리 많이 쓰는 5팩, 6팩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놔야 돼. 5팩은 5, 4, 3, 1 곱해보면 120이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죠. 720. 그래서 이웃하는 학생들은 묶어서 보자. 그리고 그 묶었을 때도 그 안에서의 자리 배열을 고려하자.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871번.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을 하려고 한다. 이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 남자끼리. 너네 방금 문제는 이웃해야 되는 경우고 지금 문제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되면 되게 가지수가 많다.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1명 있어도 되고 2명 있어도 되고 3명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거꾸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를 만들어서 남자를 배열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3명을 먼저 배열을 할 거야. W1, W2, W3를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 자리, 3자리 놓고서 얘네 배열하는 경우가 같으니까 3팩이 될 거야. 이거는 지금 여자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 4자리 중에 어느 2자리에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남자 친구 서로 있다고 하지 않잖아.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4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할 건데 얘를 P, 즉 수념을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그 남자 두 명이 여기 두 개를 선택했다? 근데 그게 1,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2, 1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뽑고, 그러니까 두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를 보여야 되니까 얘는 순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얘는 이 두 개를 겨우 곱해야 전체 남자 두 명과 여자 세 명이 배열이 되는 경우가 될 거고, 그럼 제 3팩은 6이고 얘는 4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숫자 곱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인 거야. 4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12. 이렇게 해서 총 7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죠. 양 끝에 여학생, 그러니까 남자 3명, 여자 4명을 배열하는데 양 끝에가 여학생이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두 자리 먼저 여자 아이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5자리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아무렇게나 세워져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일단 양쪽 끝에 세울 2명을 뽑을 거고 걔를 나열까지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자 4명 중에 어떤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1, 2가 왔다고 할게. 그러면 지금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여기에 아무렇게나 이제 세워져도 되니까는 그냥 5 곱하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5명이 돼요. 얘네가 나머지 5명인 거고 얘네가 그 양쪽 끝 여자아이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에다가 얘가 120이죠. 그래서 1440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기에 지금 저 6개 철자 중에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해라 라고 했거든. 저기서 지금 모음 누구 있어? 우리 아이오만 모음이잖아. 그러면은 이 아이랑 이만 모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I랑 E 빼고 나머지 S, L, N, T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하면 되거든. 근데 너네 적어도 문제,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라는 개념은 한쪽에만 모음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양쪽에 다 모음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원래는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적어도 문제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잖아.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의 반대말이 뭐야? 저거는 한쪽 이상이 모음이 와야 된다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둘 다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양쪽이 다 자음으로 표현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6가지를 그냥 그대로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이 될 거고 전체 반대를 빼주는 거. 반대는 이 말의 반대가 돼서 얘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 그럼 우리가 양쪽 끝에 자음 오는 거 여기서 했잖아. 여자 양쪽 끝에 오는 거. 그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지금 자음이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중에 2가지를 뽑아서 양쪽 끝에다 세울 거야. 그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 S랑 L이 이렇게 뽑혔다고 하면 나머지 4자리는 마음대로 세우면 되잖아. 그러면 4팩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저 6팩이 720이고요. 4점 12. 12에다가 얘가 24죠. 144. 288을 빼야 돼. 그러면 400. 68 빼면 32. 그 다음에 얘는 0,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는데 여기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에 대해서 구하래요. 보면 3의 배수 되는 거 뭐뭐 있었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될 조건이 뭐였지? 합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는 되잖아. 그러니까 3자리 자연수인데 3의 배수로 찾으라 했거든. 이게 3의 배수를 고르는 방법이야. 실제 너네가 예를 들어 뭐 216 이런 거 다 3의 배수잖아. 이거 각 자리 숫자 합하면 굳이 이런 애들 다 3의 배수인 거 확인 가능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3장을 뽑는데 결국은 너네가 일단은 저기서 어떤 3장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먼저 3장씩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012 뽑는 거 가능하지. 012 더하면 3이니까 더해서 3 되는 케이스 이거밖에 없지. 3장 뽑아서. 그럼 이제 더해서 6 되는 케이스 해보자. 더해서 6 되려면 1, 2, 3 뽑으면 더해서 6 되지. 1, 2, 3 될 거고 아니면 0, 2, 4도 가능하지. 0, 2, 4 얘도 더하면 또 6이 되고 또 6 되는 케이스 있어? 이것도 없지. 그러면 이제 더해서 9 되는 케이스에 2, 3, 4 얘가 지금 가장 큰 세수를 뽑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걸 넘어갈 일은 없잖아. 세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인 거야. 세수의 합이 3인 케이스 한 거고 얘는 세수의 합이 6인 케이스 한 거고 얘는 세수의 합이 9인 케이스 한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나는 지금 카드만 결정을 한 거고 여기서 뽑는 거, 그러니까 배열시키는 걸 이제 해줘야 돼. 너네 0이라는 카드가 포함되게 되면 맨 앞자리에 못 오잖아. 0은 세 자리장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줘야 되지. 얘가 지금 세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0을 제외하기 때문에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럼 1 또는 2가 하나가 쓰였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럼 나머지 2개 카드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고 나머지 1개 그만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야. 얘도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야. 같은 원리로. 그 다음 얘는 그냥 마음대로 배열되는 거 맞아? 첫 번째 자리에 1, 2, 2는 3 남은 거는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3, 두 번째 자리에 2, 그 마지막 자리에 남은 1자. 얘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4잖아. 4가 2개 있고 얘 6이죠. 6도 2개. 따라서 20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 찾는 방법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라.
2의 배수 이런 건 쉽잖아. 2의 배수는 끝에 짝수 오게 찾으면 되고 4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 4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몇 자리수든 간에 상관없이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 두 자리수만 봤을 때 4의 배수는 돼.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요. 뭐 만약에 324 이런 거 맞잖아. 4의 배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300 플러스 24. 근데 우리가 100 이상은 무조건 다 100단이나 1000단이나 만단위 이런 애들은 다 4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끝에 두 개만 고려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 찾으라고 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기만 하면 돼. 그 두 자리 수가. 그 다음 5의 배수 찾을 수 있겠지. 6 또는 0이. 6의 배수는 잘 안 나오긴 하네. 아니 6의 배수를 물어보면 아마 2의 배수랑 3의 배수 해서 걔네들의 공배수 형태로 찾는 거고 7도 뭐 규칙은 8 9도 너네 각 자릿수의 합이 9야. 예를 들어 그 9구단에 있는 거만 생각해. 18, 27 이런 다 굳이 그냥 뭐 910, 909 이런 것도 마찬가지 18이잖아. 그래서 9의 배수도 합이 9의 각자의 수의 합이 9의 배수입니다.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차단식 배열. A, B, C, D 를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을 할 때 C, B, E, D, A가 C, B, E, D, A가 몇 번째 오냐. 그러면 이런 거는 너네가 가장 처음에 나온 수부터 고려를 해서 저걸 찾아 나가는데 일단 A로 시작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뒤에는 B, C, D, E를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A로 시작하는 게 24가지가 나와. 같은 원리로 B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얘가 CA를 거쳐 CB를 가겠지. CA로 되는 게 몇 가지냐 봤더니 얘는 나머지 이제 3개의 철자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얘가 6가지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B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CB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수인 거 맞아? CB 하는 것 중에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AD 순인데 그게 바뀐 거니까. 그러면은 CB로 한 다음에 저기까지 가지 말고 CB로 하는 게 총 몇 가지냐면 얘도 6가지지. 근데 그 6개 중에 마지막 숫자인 거야.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배열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24, 6개 해서 이 6번째 여기서 얘는 마지막이니까 얘네를 다 더해준 게 저 배열이 나오겠지. 몇 번째인지 48에 12 하니까는 총 6번째 60번째 이렇게 됐다. 뭐 풀어보냐면 지금 한 거 밑에 거 885번 그 다음에 875번 85, 75 그리고 79 75, 79, 85번 이렇게 일단 3개 풀어보자. 그 나머지 다 숙제야.